인도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자하라며 압박하던 미국을 단칼에 거절하고 대신 한국과 손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이 3초간 침묵하더니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자국 해군 함선을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냐며 당황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가 이미 전 세계 조선업계와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재 세계 16위인 자국 조선업을 2047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대한 계획 말입니다. 상선 규모를 100척에서 2500척으로 무려 25배나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죠. 그런데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 핵심 파트너로 선택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군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인도 해운부에서 차관직을 맡고 있는 산지부 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몇 년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담이에요. 인도와 한국 두 나라의 우정이 어떻게 바다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초 제가 정부 청사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해양안보 비전 2047이었어요. 인도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었죠. 숫자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현재 인도의 조선업 순위는 세계 16위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유한 상선은 고작 100척 정도였고 국제무역에서 인도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5%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목표는 정말 야심찼습니다. 2047년까지 조선업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리고 상선 규모를 2,500척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자국 선박의 무역 비중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입니다. 인구도 세계 1위고요. 국제 교역량의 95%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선박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인도 최대 조선소인 코친 조선소를 비롯해 전국에 30여 개의 조선소가 있지만 대부분 3만 DWT 이하의 소형 선박만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2002년에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을 건조한 이후 지난 20년간 대형 상선을 만든 기록이 전무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없다고요. 하지만 의지는 있다고 했죠. 문제는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울 것이냐는 거였어요. 며칠 뒤 해외 조선업 현황을 분석하던 중 한 나라의 이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 대형 선박과 특수선 건조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조선소 기술, 선박 자율항해 시스템,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까지 미래 조선업의 모든 핵심 기술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도의 해양 강국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바로 그 무렵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조선 산업 부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문제는 그 재정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상 담당관들이 인도 정부와 중요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게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투자를 요구한 거예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라는 사실상의 강요였죠. 만약 거부할 경우 인도의 주력 수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인도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자하면 기술 이전과 함께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협박성 협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으로 맞선 거죠.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내수 시장 확대와 대체 시장 개척으로 경제적 자립의 길을 모색했어요.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압박에 굴하지 않는 새로운 동맹국 모델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도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이런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라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흥을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는 바로 그 순간 정작 미 해군의 핵심 함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 해군 군수지원 사령부 소속 지원함 USNS 앨런 셰퍼드호가 한국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에서 긴급 정비를 받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길이 210m, 만재 배수량 4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이었죠. 이 함선은 태평양 함대의 핵심 군수지원 자산이었습니다. 항모전단과 수상전력의 탄약과 물자, 연료를 보급하는 미 해군의 생명선 같은 존재였어요.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현재 직면한 조선업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국 조선업 부흥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국 해군의 핵심 함선 정비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한국 내에서 미 해군 보조함에 대한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과 신뢰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 바로 그것이 인도가 배우고 협력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해양안보 비전 2047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조선업 육성을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 강국 도약 전략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명확했어요. 현재 세계 16위권인 인도 조선업을 2047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숫자로 보면 더욱 야심찼습니다. 현재 약 100척인 상선 규모를 2,500척까지 무려 25배나 늘리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더 구체적인 목표도 있었습니다. 자국 선박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인도가 진정한 해양 자립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1위의 인구대국입니다. 국제 교역량의 95%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선박은 인도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자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1972년에 설립된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 조선소를 비롯해 전국에 약 30개의 조선소가 있었지만 대부분 3만 DWT 이하의 소형 선박 건조에만 특화되어 있었어요. 2002년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을 건조한 이후 지난 20년간 대형 상선을 건조한 기록이 전무할 정도였죠. 이 거대한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정부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기술과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인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진정한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의미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인도의 잠재력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저는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정부 내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특히 친미 성향의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한국과의 협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가까워지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한 고위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연루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고 해서 우리 조선업 기술이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 있나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인 기술 협력이지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아내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어요. 그래서 더욱 가야 해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배우고 싶고요. 마침내 한국행을 확정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으로 정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이자 한국 조선업 기술력의 상징 같은 곳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과 특수선 건조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LNG 운반선은 전 세계 물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었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의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조선소, 선박 자율항해 시스템, 친환경 선박 기술까지 미래 조선업을 이끌어갈 모든 핵심 기술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상생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인도 조선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약체처럼 느껴졌어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한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산업단지들,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공장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현대적인 인프라까지. 이게 바로 한국이 단시간에 이룬 기적의 현장이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선소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총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그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도크에서는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골리앗 크레인이었습니다. 높이가 160m가 넘는 거대한 크레인이 마치 강철의 거인처럼 서 있었어요. 한 번에 1,400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인간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경이로움 자체였습니다. 조선소 견학을 안내해 주신 분은 김현우 기술이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희 조선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24,000TEU급 컨테이너선인데 축구장 4개를 연결한 크기예요. 실제로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을 보는 순간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길이가 400m가 넘는 거대한 선박이 마치 움직이는 도시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선박 한 척으로 전 세계 어느 항구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24,000개예요. 김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력의 스케일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이 생산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공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지금 친환경 선박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김 이사님이 다른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한 미래 선박 기술들이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도가 배우고 싶었던,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싶었던 기술과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견학을 마치고 김 이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울산에서의 감동적인 경험 이후 서울에서는 더욱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해운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회담이었어요. 인도와 한국이 조선업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성호 해운부 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인도와의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 과장님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도 정부의 비전 2047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16위인 조선업 순위를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 상선 규모를 100척에서 2,500척으로 늘리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이미 한국 조선업계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도의 시장이 만나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부의 한 관료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기술이나 친환경 선박 기술 같은 미래형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회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개발, 인력 교류, 그리고 투자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도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저희는 단순한 기술 이전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이 과장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인도가 조선 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관료들에게서 느낀 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인도 본국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도,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던 협력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통상 담당관이 아닌 더 높은 급의 관리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 만난 데이비드 존스라는 미국 관리는 처음부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산지부 차관님, 최근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 갈등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한국과 가까워지면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은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압박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과의 우호 관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 그 기술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데이비드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미국 해군 함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는 걸 문제 삼고 있을까요? 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역설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모순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의존하는 기술력이라면 인도가 배워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논리적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인도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인도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불쾌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방해하려 한다는 건 한국과의 협력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반증이었거든요. 문제는 인도 정부 내부에서도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친미 성향의 일부 관료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며 한국 협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아미트 샤르마라는 고위 관료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시기상조예요. 그가 정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도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대응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 압박을 극복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많은 사실과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인도의 코친 조선소와 본격적인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 협약이 아니었어요. 선박 설계부터 핵심 장비 공급, 생산성 혁신 기술,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김현우 기술이사님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분이 가져온 제안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닙니다. 김 이사님이 코친 조선소 회의실에서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조선업 생태계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스마트 조선소 기술 이전이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생산 관리 시스템, 로봇 자동화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한국의 모든 혁신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것이었죠. 둘째, 친환경 선박 기술 전수였습니다.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인도도 미래형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셋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도 조선소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직접 교육하고 한국 전문가들을 인도에 파견해 현장 기술 전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넷째,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양국 조선소가 함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었죠. 코친 조선소 경영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종합적 협력 제안은 처음 받아본 것이었거든요.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코친 조선소 기술 담당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협력이 성사된다면 인도 조선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압박이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더욱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인도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지지가 나왔습니다. 인도 총리실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국가 이익을 위한 협력이라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총리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인도의 조선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파트너와 협력하라.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7월 HD 현대중공업과 코친 조선소가 포괄적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한 것이었어요. 서명식장에서 김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인도 조선업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잠재력이 만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에요. 서명식을 마치고 나서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인도 조선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HD 현대와 코친 조선소의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도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다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또 다른 조선업 거인이 인도와의 파트너십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거든요. 삼성중공업의 박지영 프로젝트 매니저가 뭄바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능력 있는 전문가로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어요. 저희 삼성중공업은 특히 해양 플랜트와 특수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매니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녀가 제안한 협력 대상은 스완 조선소였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에 위치한 민간 조선소로 코친 조선소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곳이었어요. 스완 조선소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유연성과 혁신성에서는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특히 중소형 특수선 건조에 특화되어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기술과 잘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어요. 박 매니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기술은 인도의 해상 유전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라비아 해와 벵골만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해양 자원이 많거든요. 그녀가 가져온 기술 포트폴리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릴십, FPSO, 반잠수식 시추선 등 해양 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설비들을 모두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건 친환경 해양 플랜트 기술이에요. 박 매니저가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죠. 스완 조선소 측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라지브 굽타 사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 의지를 표명했어요.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것이죠. 특히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저희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삼성중공업은 기술과 설계 능력을 제공하고 스완 조선소는 인도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지 생산 기반을 제공하는 구조였어요. 특히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자원 개발 정책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협력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가오션에서도 인도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들은 인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가오션의 최민수 인도 담당 이사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단순한 사업 진출을 넘어서 인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통해 인도 인재들과 함께 미래 조선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는 정말 획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연구개발의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인도는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많아요. 특히 IT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인재들과 한국의 조선 기술이 만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최 이사의 말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조선 빅3가 모두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인도의 서로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구조였죠. HD현대는 코친 조선소와 대형 상선 기술을, 삼성중공업은 스완 조선소와 해양 플랜트 기술을, 하가오션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막막했던 인도 조선업의 미래가 이렇게 밝게 열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세 거대 조선업체가 모두 인도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같이 느껴졌습니다.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해군 간의 양자 훈련이 성사된 거예요. 이는 양국 해군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상 첫 훈련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자간 훈련에 함께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양국만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해군 작전 참모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인도와의 해군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윤대성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특히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훈련 장소는 인천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주요 기지 중 하나인 인천 해군기지에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계획이었어요. 인도 해군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제시 쿠마르 제독이 훈련단장으로 선정되었고 최신의 함정들과 정예 장병들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한국 해군과의 협력은 인도 해군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라제시 제독이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해군 기술과 전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해요.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도 인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군 훈련을 참관하면서 양국 해군의 협력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최신의 함정들이 즐비하게 정박해 있는 모습이 마치 미래 해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길이 166m, 만재 배수량 1만 톤급의 거대한 함정이 바다 위에 위풍당당하게 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 해군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저 구축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가진 함정 중 하나예요. 한국 해군 장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해서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요. 인도 해군 함정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콜카타급 구축함과 브라마푸트라급 호위함 등 인도 해군의 주력 함정들이 참여했어요. 비록 기술적으로는 한국 함정들과 차이가 있었지만 인도 해군의 의지와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훈련 첫날, 양국 해군 장병들의 만남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바다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동료의식은 금방 통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훈련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인도 해군의 한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여요. 훈련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대잠수함 작전, 대공방어 해상보급, 그리고 연합작전 등 현대 해전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의 디지털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함정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는 모습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작은 함대로도 훨씬 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라제시 제독이 놀라워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야간 연합훈련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함정들이 완벽한 협조하에 가상적함을 상대로 연합공격을 수행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 인도가 바다에서도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윤 작전 참모가 훈련 후 평가회에서 말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양국 해군 지휘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정기적인 양자 훈련을 실시하고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선업 협력이 해군 협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바다를 무대로 한 한국과 인도의 우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조선업에서 해군 훈련까지 확대되자 미국 측의 반응이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자국 해군은 한국 조선소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모순적인 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 해군 군수지원 사령부 소속 지원함 USNS 앨런 셰퍼드호가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에서 대규모 정비 작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이 함선은 태평양 함대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길이 210m, 만재 배수량 4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군수지원함으로 항모전단과 수상전역의 탄약과 물자, 연료를 보급하는 미 해군의 생명선 같은 존재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번 정비가 단순한 일반 점검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전 시스템 점검과 탱크 정비, 주요 장비 검사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오버홀 작업이었거든요.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몇 달간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한국 내에서 미 해군 보조함에 대한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커그니션은 이를 두고 미국이 현재 직면한 조선업 위기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어요. 미국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동맹국을 압박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국 해군의 작전 효율성이 한국의 기술력에 점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운 반응들이 나왔어요. 데이비드 존스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방어적인 톤이었어요. 앨런 셰퍼드호 정비는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업이 회복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고 다른 동맹국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울산 조선소에서 앨런 셰퍼드호 정비를 담당하고 있던 정태희 책임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 해군 측에서 왜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니 기술적 신뢰성과 정비 품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이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건 미국 조선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국 정부가 조선업 부흥을 외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함선 정비는 해외에 맡기는 현실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미국 조선업 로비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왜 자국 조선소를 활용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품격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순을 지적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한국해운부의 이성호 과장님이 언론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상생의 협력을 추구합니다. 미국이든 인도든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런 한국의 자세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성숙한 외교였거든요. 한편 인도 내에서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친미 성향이었던 일부 관료들마저 미국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한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의 모순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이전과 혁신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약속한 대로 최고 수준의 기술진들을 인도에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에서 코친으로 향한 것은 HD 현대의 스마트 조선소 기술팀이었어요. 김현우 기술이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인도에 장기 파견되어 코친 조선소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코친 조선소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들을 맞이할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꿈 같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코친 조선소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김 이사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드리겠어요. 첫 번째 혁신은 생산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코친 조선소의 모든 공정을 분석했습니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생산, 품질 관리, 출고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최적화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입니다. 한국 시스템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산 계획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에요.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몇 주씩 걸리던 생산 계획 수립이 하루 만에 완료되었어요. 자재 재고 관리도 훨씬 효율적이 되었고 작업자들의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코친 조선소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마법 같아요. 한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생산 일정을 계산해내니까요. 두 번째 혁신은 로봇 자동화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용접과 도장 작업에 최신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용접 로봇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정밀하고 일관된 품질로 용접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게다가 24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해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어요. 이 로봇 하나가 숙련된 용접工 5명의 몫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로봇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품질은 훨씬 더 균일하고요. 세 번째 혁신은 친환경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벙커 오일을 사용하는 선박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거든요. 환경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연료 효율성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형 기술이었어요. 앞으로 모든 신조선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김 이사님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 직원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김 이사님의 철학이었어요. 인도 분들이 자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한편 삼성중공업에서도 스완조선소의 해양 플랜트 기술팀을 파견했습니다. 박지영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팀이 구자라트주에서 본격적인 기술 이전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가오션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뭄바이에 설립된 이 센터는 한국과 인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미래 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막했던 인도 조선업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혁신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과 인도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열정이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인도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가 합동으로 인도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중단 압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인도 내 정치적 파장이었어요. 야당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친미 성향의 관료들은 한국 협력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트 샤르마가 다시 나섰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인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 따위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인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이 더 가치 있다는 판단도 있었거든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왔어요. 데이비드 존스가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산지부 차관님,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파견되어 있던 인도 기술진들에게 즉시 귀국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인도로 와 있던 기술진들도 철수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친 조선소에서 김현우 이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산지부 차관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협력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 이사님께 설명드리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한국 측에서는 진심으로 인도를 도우려 했는데 정치적 압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고 인도 내 정치적 압력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코친 조선소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과 좌절이 컸거든요. 정말 한국 분들이 떠나야 하는 건가요?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망일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인도 조선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인도는 영원히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진정한 자주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한국과의 협력을 지켜내기로 한 거예요. 설령 정치적 위험이 따르더라도 옳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해운부 장관이 직접 인도를 방문하여 이 위기 상황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의외의 일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국가들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거든요. 김태영 해운부 장관이 뉴델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산지부 차관님,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말이죠. 김 장관님의 말씀에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 의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가져온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인도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이 그 부분을 보상하겠습니다. 김 장관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인도가 미국 시장에서 잃는 손실만큼 한국이 대체 시장을 제공하고 추가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원 약속이었어요. 한국이 인도와의 협력을 위해 이 정도까지 나서겠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김 장관님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첫째,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겠어요. 둘째, 인도 제품의 한국 수입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특히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들의 대체 시장을 한국이 제공하겠어요. 셋째,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도 제품이 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방안들은 단순한 조선업 협력을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이 인도를 위해 이 정도까지 나서겠다는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논리였어요. 압박에 굴복해서 올바른 협력을 포기한다면 결국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서로 도우면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는 정말 깊이 있는 국제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겠다는 한국의 비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곧바로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각국 언론들이 한국의 결정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자주적 협력을 지지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어요. 이런 국제적 지지는 인도 내 정치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하던 세력들도 이제는 쉽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총리실에서도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보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올바른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총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장관님과 함께한 만찬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와 한국이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도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요.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인도는 마침내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지속하며 나아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도가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총리의 담화 직후 저는 즉시 코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에게 협력이 계속된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김현우 이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걱정했어요. 김 이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도 정부가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코친 조선소 전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이 계속된다는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김 이사님, 앞으로도 쭉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협력해 나갈 거예요. 김 이사님의 대답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직원들이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인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있었거든요. 미국과의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제재 위협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론이 인도를 지지하는 분위기였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압박에 대한 비판이 일었거든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유럽연합에서 인도와 한국의 협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협력을 지지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더 바람직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의 협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진전된 형태로 발전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협력 규모의 확대였습니다. 기존의 기술 이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 연구 개발과 합작, 투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HD 현대는 코친 조선소와 합작으로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스완 조선소와 공동으로 해양 플랜트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어요. 하가오션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도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차세대 조선 기술을 개발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협력이 조선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본격화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인도가 더 당당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도 얻었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인도 조선소들의 급격한 기술 발전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코친 조선소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의 효과는 놀라웠어요. 생산성이 기존 대비 30% 향상되었고 품질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5만 DWT급 이상의 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친 조선소의 기술 담당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첫 번째 성과가 나온 것은 한국 기술 이전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친 조선소에서 건조한 7만 DWT급 벌크 캐리어가 성공적으로 진수된 거예요. 진수식 당일 저도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는 단순한 선박 진수가 아니라 인도 조선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 사건이었거든요. 이 배는 한국과 인도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김현우 이사님이 진수식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한국이 제공했지만 열정과 노력은 인도 분들의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선박의 품질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명 선주사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기도 했어요. 품질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검사관의 평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삼성중공업과 스완조선소의 협력도 빠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특히 친환경 해상 시추 플랫폼 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 대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 것이었거든요.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박지영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인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가오션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선박 설계 소프트웨어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기존 설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면서도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노하우와 인도의 IT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혁신이에요. 이런 성과들은 국제 조선업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주사들이 인도 조선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노르웨이의 대형 선주사에서는 코친 조선소에 벌크 캐리어 10척을 주문했습니다. 그리스의 해운업체도 탱커선 건조를 의뢰했어요. 인도 조선소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노르웨이 선주사 대표의 말이었어요. 특히 품질과 납기 준수율이 인상적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인도 조선업 전체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소형 선박에만 만족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형 선박과 특수선에도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코친 조선소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소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드라스 조선소, 가들리치 조선소, 고아 조선소 등에서도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이제 인도 조선업 전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인도 조선협회 회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꿈꿔온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해양안보 비전 2047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 세계 5위 달성 목표를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예상보다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동반 성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도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얻었고, 인도도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협력이 본격화된 지 1년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도 조선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코친 조선소에서 건조한 친환경 선박들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 LNG 추진 벌크 캐리어의 성공이었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인도의 제조 능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이 배의 연료 효율성은 기존 선박보다 40% 이상 뛰어납니다. 국제해사기구 검사관이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은 60%나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인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가 이렇게 빨리 친환경 선박 강국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독일의 한 해운업체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이 정말 효과적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과의 뒤에는 한국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현우 이사님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은 1년 내내 인도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 인도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인도 엔지니어들이 저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예요. 김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진정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지원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국제 마케팅 지원,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한국은 인도가 조선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지원이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인도 조선업 발전을 위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금리 대출과 보증 서비스를 통해 인도 조선소들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지원해줄 줄은 몰랐어요. 인도 재무부 관료가 감격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에요. 한국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회의와 원격 기술 지원을 통해 협력을 지속했고, 백신이 개발된 후에는 즉시 현장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해준 한국의 진심을 잊을 수 없어요. 코친 조선소 직원들의 공통된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에서 보내온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울산 조선소 직원들이 직접 만든 기념품과 함께 각자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거든요. 인도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발전해 나가요. 한 한국 엔지니어의 편지였어요. 이런 한국의 진심 어린 지원 덕분에 인도 조선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신적 성숙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가 인도 조선소들에도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만들 수 있어요. 인도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을 때
그의 톤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산지부 차관님,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의 조선업 협력에 미국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했던 미국이 이제는 참여하고 싶다고 나선 것이었거든요. 미국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조선업 협력에 미국의 첨단 소재 기술과 해양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3국이 함께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김태영 장관님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미국이 협력을 원한다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나라와 상생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포용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국 조선업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인도, 한국의 정부 관계자와 업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서로 갈등했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협력적이었어요. 각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해운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빠르게 정해졌어요. 한국이 조선 기술과 시스템 통합을, 인도가 제조와 인력을, 미국이 첨단 소재와 장비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차세대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이었어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완전 무탄소 선박을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해운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김현우 이사님이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인도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했던 아미트 샤르마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가 정부 회의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인도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국제 해운업계의 평가였습니다. 런던의 해운 전문지에서 인도 한국 조선업 협력 모델을 세계 최고의 성공 사례로 선정한 것이었어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유혹을 극복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협력의 결과였어요. 인도 조선업 순위가 세계 16위에서 9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목표였던 5위 달성도 예정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꿈만 같습니다. 코친 조선소 사장이 감격해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처음에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인도의 미래를 바꿔놓았어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저도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더 큰 협력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도미국 3국 조선업 협력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과 인도의 특별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인도 해양대학의 한국조선공학과가 신설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 학생들이 한국의 최신 조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입학생 모집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자들이 몰렸어요. 인도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 조선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인도 젊은이들에게 꿈의 나라가 되었어요. 해양대학 학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워서 인도 조선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아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김현우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아들을 축하해주러 나와주신 거예요. 아드님이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인도 조선소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인도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인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에요. 한국의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인도와의 협력이 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적 교류의 확산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두 나라 국민들 간의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해양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산지부 차관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총리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해양산업 전체의 도약을 책임져 주세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업, 항만업,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등 모든 해양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도 동해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조선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조선업 메카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인도가 진정한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발표회에서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 업계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들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업체들까지 인도 진출에 관심을 보였어요. 인도는 이제 한국 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조선업협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에요. 가장 기뻤던 건 이런 협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인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일었어요. 조선업 협력으로 시작된 우정이 이제 문화교류로 확산되고 있어요. 인도의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과의 작은 협력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되었거든요. 앞으로의 꿈은 더 컸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도가 조선업 세계 5위에 진입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목표 시점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발표가 나온 날 코친 조선소에서는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과 인도의 정부 관계자, 업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축하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김현우 이사님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저희가 기술을 전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시킨 건 인도분들의 열정과 노력이었어요. 그분의 겸손함에서 한국인의 아름다운 품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건 숫자 이상의 변화였어요. 인도 조선업의 기술 수준,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코친 조선소의 젊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제 아들도 이런 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최신 조선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인도 젊은 엔지니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려는 자세, 그리고 완벽을 향한 열정을 배웠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총리가 인도를 공식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 조선업 협력을 넘어 전방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것이었어요. 한국과 인도는 이제 바다를 통해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도 총리의 말씀이었어요. 조선업에서 시작된 우정이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두 나라를 영원히 이어줄 것입니다. 한국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항상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죠. 이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의 조선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영예를 받았습니다. 한인도 우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산업포장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시상식장에서 한국산업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지부 차관님은 단순히 조선업 협력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설렘, 위기 상황에서의 걱정, 그리고 지금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울산 앞바다 사진을 바라봅니다. 한국과 처음 만난 그 특별한 장소의 사진이에요. 그때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한국과 인도의 우정은 이제 영원할 것입니다. 바다를 무대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인도에게 단순히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성공할 때도 겸손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요. 한국과 인도의 바다 위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푸른 바다처럼 깊고 넓고 아름답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한국.